전남 고은리에 황혼이 서서히 물들고 있었다. 서쪽 하늘은 주홍빛과 보랏빛이 뒤섞여 들판 위로 길게 그림자를 드리우고 가을 냄새가 묻어나는 바람이 살짝 불었다. 논바닥에는 수확을 마친 볏짚이 단단히 묶여 있었고 멀리 강 위로는 갈매기들이 낮게 날고 있었다. 먼지가 날리는 시골길 한가운데 한 남자가 오래된 자전거를 타고 느릿느릿 페달을 밟고 있었다. 박지훈, 32의 자동차 정비공이었다. 기름때와 먼지로 얼룩진 작업복은 하루 종일 엔진 밑에서 몸을 구부리고 보낸 시간을 말해주고 있었다. 자전거 손잡이에 매달린 무거운 공구 가방이 그의 발걸음처럼 묵직하게 흔들렸다. 땀방울이 관잣놀이를 타고 흘렀지만 지훈은 익숙하다는 듯 손등으로 툭 닦아냈다. 오늘도 12시간 가까이 낡은 트럭과 승합차를 붙잡고 씨름한 하루였다. 거친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두껍게 박혀 있었고 손톱 틈마다 기름기가 새으며 있었다. 그가 운영하는 지훈 자동차는 마을 중심에서도 한참 떨어진 곳, 강둑 옆 외땅일에 있었다. 손님이 많지 않아 늘 빠듯했지만 그는 늘 정직하게 일했고 그 덕분에 동네 사람들은 그의 손을 믿었다. 하루의 끝에 그는 스스로에게 늘 같은 말을 속삭였다. 내일은 좀 더 나아질 거다. 자전거가 넓은 들판 한가운데를 지날 즈음 멀리 도로 옆에 은빛 자동차 한 대가 멈춰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이 시골에서 좀처럼 보기 힘든 값비싼 외제차였다. 본닛이 활짝 열려 있었고 한 여성이 불안한 표정으로 그 옆에 서 있었다. 지훈은 잠시 페달을 멈췄다. 곧장 집으로 가서 라면을 끓여 먹고 찬물로 대충 씻은 뒤 이불 속에 파묻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하지만 눈앞의 상황이 자꾸 발길을 붙잡았다. 그는 길게 한숨을 쉬더니 자전거 앞바퀴를 조심스레 여성 쪽으로 돌렸다. 무슨 일 있으신가요? 자전거에서 내리며 물은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단했다. 여성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도시 사람다운 세련된 차림새, 어깨까지 내려오는 검은 머리를 깔끔하게 묶었고 짙은 남색 재킷에 간결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차가 갑자기 멈춰버렸어요. 휴대폰 배터리도 다 돼서 서연의 목소리에는 당황과 불안이 묻어 있었다. 지훈은 공구 가방을 풀어 내려놓고 본닛 안쪽으로 몸을 숙였다. 음, 배터리가 방전된 것 같네요. 임시로 연결해 드릴게요. 그가 손놀림으로 전선을 연결하고 배터리 단자를 조정하는 동안 서연은 어색한 듯 옆에 서 있었다. 이 근처에 사세요. 침묵을 깨고 그녀가 물었다. 네. 강 건너 고은리 마을이요. 작은 정비소를 하고 있습니다. 지훈의 짧은 대답에 서연은 미소를 지었다. 정말 다행이네요. 이런 데서 멈출 줄은 몰랐어요. 서울에서 오셨나요? 지훈이 나사를 조이면서 물었다. 하기. 사업 때문에 목포 쪽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지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가 무슨 일을 하는지, 왜 이런 외진 길을 선택했는지는 그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지금은 그저 고쳐주고 제 길로 가면 그만이었다. 약 20분 뒤, 임시 연결이 끝났다. 이제 시동 걸릴 겁니다. 목포 가시는 길에 가까운 정비소에서 배터리 교체하세요. 서연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정말 감사드려요. 수고비를 괜찮습니다. 큰일 아니었어요. 지훈은 손사래를 쳤다. 그래도 이렇게 귀한 시간을 내주셨는데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순 없죠. 그가 공구를 가방에 넣는 동안 서연은 지갑에서 명함을 꺼내 건넸다. 한서연입니다. 한빛 그룹 부사장. 지훈은 짧게 고개를 숙이고 명함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그녀가 차에 올라타 멀어져 가는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그는 다시 자전거에 올랐다. 집에 도착하니 하늘에는 별이 반짝이기 시작했고 방 안은 고요했다. 라면을 끓여 먹으며 지훈은 서랍에서 명함을 꺼내 보았다. 한서연, 한빛그룹 부사장.
국내 10대 기업 중 하나의 이름이 선명했다. 왜 그런 인물이 고은리 시골길을 지나고 있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그는 곧 그 생각을 접고 명함을 서랍 깊숙이 밀어 넣었다. 일주일이 흘렀다. 지훈의 하루는 여전히 조용하고 단조로웠다. 오전에 트랙터 수리를 하나 맡은 뒤, 오후에는 손님이 없어 라디오 음악을 들으며 공구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때 정비소 앞에 은빛 외제차가 멈춰 섰다. 지훈은 무심코 고개를 들었다가 잠시 멈칫했다. 지난주 들판에서 봤던 그 차였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서연이 미소를 띤 얼굴로 내렸다. 안녕하세요. 박 기사님. 지훈은 순간 당황하며 손에 묻은 기름을 걸레로 닦았다. 여길 어떻게 명함에 적힌 번호로 연락했는데 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왔어요. 지훈은 멋쩍게 웃었다. 그 명함은 서랍 속에 넣은 후 한 번도 꺼내 보지 않았다. 차에 문제가 있으신가요? 아니요. 지난번 도움에 제대로 감사도 못 드려서요. 오늘 저녁 시간 괜찮으시면 식사 대접하고 싶어요. 지후는 어리둥절했다. 정말 괜찮습니다. 별일 아니었어요. 저한테는 아주 큰 일이었어요.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었거든요. 덕분에 제 시간에 도착했죠. 그녀의 단호한 어조에 지후는 더 거절하기 어려웠다. 정비소문 닫을 시간 아닌가요? 근처 좋은 식당으로 모시겠습니다. 서연의 말에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오늘은 더 손님이 올 것 같지 않았다. 그는 작업복을 벗고 간단히 씻은 뒤 정비소 셔터를 내렸다. 서연의 차 안은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와 최신 장비로 가득 차 있었다. 그 낯선 공간에서 지훈은 약간의 어색함을 느꼈다. 근처에 괜찮은 식당이 있나요? 마을 입구에 순대국밥집이 있어요. 맛은 보장합니다. 그럼 거기로 가죠. 순대국밥집은 평소처럼 몇몇 단골들로 북적였지만 서연이 들어서자 순간 공기가 조용해졌다. 세련된 도시 여성이 시골 식당 한켠에 앉아 있는 모습은 분명 드문 일이었다. 식탁 위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순대국밥 두 그릇이 놓였다. 구수한 향이 공기 중에 퍼지자 서연은 작은 감탄사를 내뱉었다. 향이 정말 진하네요. 이렇게 진한 순대국은 처음이에요. 지후는 미소를 지었다. 이 집은 30년 넘게 같은 맛을 유지해요. 사장님 비결은 절대 안 알려주시죠. 그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먹었다. 뜨끈한 국물이 속을 부드럽게 타고 내려갔다. 하루 종일 기름과 쇳가루 냄새 속에 있었던 몸이 비로소 풀리는 듯했다. 서연도 조심스럽게 국을 떠서 맛을 보았다. 와, 서울에서 먹던 순대국이랑은 완전히 다른 맛이에요. 훨씬 깊고 뭔가 사람 손맛이 느껴져요. 서울에서는 이런 시골식 국밥집 찾기 힘들죠? 맞아요? 요즘은 다 프랜차이즈라서 맛이 다 비슷해요. 그들은 음식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은 서울에서의 바쁜 생활, 회의와 출장으로 가득 찬 하루들, 그리고 가끔 이렇게 차를 몰고 시골로 내려오는 것이 유일한 취미라고 말했다. 차 몰고 내려오면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근데 이번에는 예상치 못하게 차가 멈춰서 사실 처음엔 좀 겁났어요. 그래서 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지훈이 담담하게 대답했다. 서연은 그를 잠시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감사했어요. 그냥 차를 고쳐준 게 아니라 그날 제 하루를, 아니 어쩌면 그 뒤 일정까지도 구해준 거니까요. 지훈은 멋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다. 전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서연이 단호하게 말했다. 요즘은 바쁘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모른 척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았죠. 잠시 대화가 멈추고 국밥집 안에 소란스러운 소리만 들려왔다. 밖은 이미 어둑해졌고 창문에 비친 식당 불빛이 따뜻하게 번졌다. 식사를 마친 뒤 서연은 가방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지훈에게 내밀었다. 이건 지난번 수고비예요. 받아주세요.
지훈은 봉투를 보자마자 고개를 저었다. 이건 너무 많아요. 전 돈 받으려고 도와드린 게 아니에요. 그건 알아요. 하지만 제 차가 수입차라는 거 아시죠? 공식 서비스 센터에 맡겼으면 훨씬 더 들었을 거예요. 게다가 그날 저는 회의 때문에 정말 급했어요. 그러니 제 마음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서연의 단호한 표정에 지훈은 더 거절하지 못하고 봉투를 받았다. 감사합니다. 받아줘서 고마워요. 서연이 부드럽게 웃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내일이요? 네. 저는 내일 서울로 돌아가야 하는데 오전에 이 근처를 좀 둘러보고 싶어요. 가이드를 해줄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지우는 잠시 망설였다. 저는 특별히 보여드릴 만한 건 잘 모르는데요. 당신이 태어나고 자란 곳이잖아요. 분명 제가 모르는 매력이 있을 거예요.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내일 오전 10시에 모시겠습니다. 좋아요. 약속이에요.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훨씬 일찍 눈을 떴다. 오래된 옷장 속에서 가장 깨끗한 셔츠와 청바지를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매만졌다. 스스로도 조금 우스웠다. 이런 차림을 한 게 언제였더라. 서연은 정확히 10시에 정비소 앞에 나타났다. 그녀는 청바지에 흰 블라우스, 가벼운 베이지색 재킷 차림이었다. 전날과는 달리 한층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모습이었다. 준비되셨나요? 네. 어디부터 가고 싶으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곳으로 안내해 주세요. 지후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마을 뒤에 있는 작은 산에 올라가면 경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강가도 예쁘고요. 좋아요. 그럼 산부터 가요. 산으로 오르는 길은 완만했고 양옆으로는 푸른 나무들이 줄지어 있었다. 가을 햇살이 나무십 사이로 부드럽게 새우며 들었다. 평소에 등산 자주 하세요. 주말마다 북한산에 가요. 회사 일이 많아서 스트레스 풀려고요. 정상에 도착하자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강은 은빛으로 빛나며 흐르고 논밭은 황금빛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정말 아름답네요. 서연이 감탄했다. 지후는 어쩐지 뿌듯했다. 그저 당연하게 여겼던 풍경이 그녀의 눈길을 거치자 특별해진 듯 했다. 저기 보이는 강가로 가보죠. 이맘때면 물고기도 많이 뛰어요. 그들은 산을 내려와 강가로 향했다. 몇몇 노인들이 낚싯대를 들이운 채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다. 어렸을 때 자주 여기서 놀았어요. 여름이면 친구들이랑 수영도 하고 물고기도 잡고 서울에선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여긴 공기가 다르네요. 그들은 강가 돌 위에 나란히 앉아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강물 위에서 반짝이며 춤추는 듯했다. 점심은 마을의 작은 식당에서 먹었다. 서연은 된장찌개와 잡곡밥을 맛보며 연신 감탄했다. 서울 비싼 레스토랑보다 훨씬 맛있어요. 지후는 웃었다. 이런 맛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죠. 식사 후 그들은 오래된 절, 작은 장터, 마을 골목을 걸었다. 서연은 모든 것에 호기심을 보였고 지후는 그녀의 반응을 보며 마을이 새롭게 느껴졌다. 해가 기울 무렵 그들은 들판으로 향했다. 일주일 전 그들이 처음 만난 바로 그곳이었다. 황금빛 석양이 들판을 물들이고 있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이렇게 평화로운 하루는 오랜만이에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서연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사실 오늘만 만나려고 한 건 아니에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후는 고개를 갸웃했다. 제가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았어요. 전국 소외 지역에 자동차 정비 교육센터를 세우는 프로젝트예요. 그리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조용히 덧붙였다. 당신이 첫 번째 강사로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지후는 순간 말을 잃었다. 제가요, 네. 당신의 기술과 태도는 분명 젊은이들에게 본보기가 될 거예요. 그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게 평생 한 번 올까 말까 한 기회인지,
아니면 그의 작은 세상을 뒤흔들 변화인지 알 수 없었다. 생각할 시간을 드릴게요. 내일 서울로 돌아가야 하니까 오늘 저녁에 더 이야기해도 될까요? 네, 그렇게 하죠. 저녁 무렵, 지후는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옷을 갈아입었다. 다림질이 잘 된 셔츠와 깔끔한 바지를 입고 오래전 선물로 받은 시계를 찾다.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어색하게 웃었다. 이렇게 차려입은 게 대체 얼마 만이지. 식당은 마을에서 가장 괜찮은 한정식집이었다. 전통 한옥을 개조한 건물이라 마당에는 작은 연못과 돌길이 있었고 초가 지붕 아래 주황빛 조명이 은은하게 번졌다. 서연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녀는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에 가느다란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낮에 봤을 때보다 한층 차분하고 부드러운 분위기였다. 오셨어요. 네. 생각보다 일찍 도착했네요. 이런 날은 좀 더 일찍 오고 싶잖아요. 서연이 웃었다.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해가 완전히 넘어가고 붉은 잔광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음식이 차려지자 잠시 말이 끊겼다. 돌솥밥, 각종 나물과 생선구이, 그리고 된장찌개에서 고향 냄새 같은 향이 났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자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아까 말씀드린 프로젝트 말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그녀의 눈빛에는 진지함이 담겨 있었다. 한빛그룹에서 사회공헌 차원으로 진행하는 사업이에요. 전국 소외 지역에 자동차 정비 교육센터를 세우는 거죠. 첫 번째 센터가 바로 전남 고을리 근처에 들어설 예정이에요. 저는 그곳에 초대 강사로 박지훈 씨가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지훈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왜 하필 저인가요? 저보다 경력 많고 이름 있는 정비사도 많을 텐데요.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목소리를 낮췄다. 5년 전 제 동생이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날 그의 차에 문제가 있었는데 아무도 제대로 점검해주지 않았죠. 그 일을 계기로 안전한 차량 문화를 만드는 것이 제 목표가 됐어요. 그녀의 눈가에 살짝 물기가 번졌다. 지난주 들판에서 당신이 제 차를 고쳐주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어요. 꼼꼼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 그게 바로 제가 찾던 사람이었어요. 지후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사연이 가슴 깊이 파고들었다.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물론이에요. 하지만 내일 서울로 돌아가기 전에 답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식사가 끝난 뒤 그들은 식당 앞마당에서 잠시 걸었다. 초가 지붕 아래 걸린 등불이 바람에 살짝 흔들렸다. 부담 갖지 마세요. 거절해도 괜찮아요. 서연이 먼저 말을 꺼냈다. 하지만 전 진심이에요. 이 제안이 당신 인생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믿어요. 지후는 고개를 끄덕였다. 오늘 밤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날 밤, 지후는 방 한가운데 앉아 서랍을 열었다. 안쪽에서 서연의 명함을 꺼내 가만히 바라봤다. 한빛 그룹 부사장. 평생 만날 일 없을 거라 생각했던 세계가 갑자기 눈앞에 놓인 듯 했다. 작은 정비소, 단출한 생활, 익숙한 사람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그에게는 안전하고 편안했다. 그러나 동시에 변화 없는 하루하루가 갑갑하게 느껴진 적도 있었다. 서연의 제안은 마치 낯선 문을 열어젖히는 열쇠 같았다. 그 문 너머에는 무엇이 있을지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여 가슴이 뛰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후는 일찍 강가로 나갔다. 밤새 고민했지만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다. 강물은 잔잔했고 물 위에는 아침 햇살이 반짝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변화는 두렵지만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 지후는 휴대폰을 꺼내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네, 서연 씨 제안 수락하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요. 이 프로젝트가 진짜 사람들을 돕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단순히 기업 이미지 세우는 도구가 되어선 안 돼요. 잠시 침묵하던 서연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게 바로 제가 당신을 원한 이유예요. 일주일 후 고은리 외곽의 첫 번째 희망정비 교육센터 공사가 시작됐다. 부지는 마을 회관 옆 넓은 공터였다. 공사 차량들이 드나들고 기초 공사가 진행되면서 마을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쏠렸다. 지후는 하루가 멀다 하고 공사 현장을 둘러봤다. 설계 도면, 장비 목록, 교육 커리큘럼까지 꼼꼼히 확인했다. 한 달 뒤 센터 건물에 윤곽이 드러났다. 깔끔한 회색 외벽과 넓은 실습장이 눈에 띄었다. 최신식 리프트, 엔진 분해용 장비, 전자 진단기까지 준비되었다. 서연은 가끔 서울에서 내려와 진행 상황을 확인했다. 정말 멋지게 지어지고 있네요. 이 장비면 어떤 차라도 가르칠 수 있겠어요. 그렇죠. 이왕 하는 거 최고로 만들고 싶었어요. 드디어 개소식 날이 다가왔다. 마을 주민들, 지자체 관계자, 언론까지 모였다. 깔끔한 양복 차림의 지후는 단상 위에 섰다. 저는 그저 자동차를 사랑하는 한 사람입니다. 이제 그 사랑을 다음 세대에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가 고치는 것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 누군가의 안전과 시간, 그리고 꿈입니다. 청중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지후는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했음을 확신했다. 개소식 후 첫 수업이 시작됐다. 첫 번째 수강생은 12명, 20대 취업 준비생부터 은퇴 후 취미로 배우려는 중년까지 다양했다. 자동차는 복잡해 보이지만 원리는 단순합니다. 직접 손으로 만져보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지후는 학생들에게 엔진 구조를 설명하고 직접 분해 조립을 시켜보았다. 기름 냄새와 쇳가루 속에서도 학생들의 표정에는 호기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한쪽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학생들이 정말 집중하네요. 이렇게 열정적인데 제가 더 열심히 해야죠. 지훈이 대답했다. 며칠 뒤 수업이 끝난 늦은 저녁,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 서연이 센터로 찾아왔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 비 오는 날 무슨 일로 그냥 얘기하고 싶어서요. 그들은 센터 2층 카페테리아에 앉았다. 창밖으로 비가 유리창을 타고 흘렀다. 벌써 3개월이네요. 생각보다 훨씬 잘 되고 있어요. 학생들이 너무 열심히 해서 저도 배우는 게 많아요. 서연은 잠시 말을 멈추더니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다. 서울에 더 큰 센터를 열 계획이에요. 그리고 당신이 그곳을 맡아줬으면 합니다. 지후는 놀란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서울이요. 갑자기 왜? 당신은 이미 증명했어요. 기술뿐 아니라 사람을 가르치는 마음을요. 서울센터는 전국의 중심이 될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또다시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피어올랐다.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물론이죠.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날 밤, 지후는 쉽게 잠들지 못했다. 센터 사무실 불을 끄고 혼자 강가로 걸어 나왔다. 빗방울이 잦아든 뒤라 공기가 유난히 차갑고 맑았다. 강물 위로 가느다란 안개가 피어올랐고 멀리서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강둑에 앉아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서울, 그곳은 나와는 전혀 다른 세상인데 고향에서 나고 자라 한 번도 도시 생활을 해본 적이 없는 그에게 서울은 거대한 미지의 공간이었다. 집에 돌아와 낡은 앨범을 꺼냈다. 사진 속에는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과 강에서 뛰어놀던 모습. 첫 번째로 혼자 엔진을 분해하던 날. 그리고 작은 정비소 간판을 처음 걸던 순간이 담겨 있었다. 마지막 장에는 최근 센터 개소식 사진이 있었다. 서영과 나란히 서서 테이프를 자르는 장면, 그때의 환한 웃음이 그대로 보였다. 지후는 천천히 앨범을 덮었다. 익숙한 것을 붙잡으면 안전하지만 새 길을 가야 성장할 수 있다. 다음 날, 지후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서울센터 제안 수락하겠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서연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정말요, 잘 생각하셨어요. 네.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조건이요. 센터 운영이 사람을 위한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단순히 산전대 실적이나 기업 홍보 수단이 되어선 안 돼요. 서연은 웃음을 섞어 대답했다. 그게 바로 제가 당신을 선택한 이유예요. 두 달 후 서울 희망정비교육센터에 문이 열렸다. 지훈은 이삿짐을 최소한으로 챙겨 고은리를 떠났다. 고향 사람들과의 이별은 생각보다 더 뭉클했다. 서울 가서도 건강해야 하네. 가끔 내려와요. 여기 사람들도 보고 마을 어르신들의 말이 하나하나 마음에 남았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 그는 마치 거대한 파도 속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분이었다.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지고 자동차 소음과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았다. 서울센터는 고은리 센터보다 3배는 컸다. 넓은 실습장, 최신형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차량, 최첨단 진단 장비, 그리고 15명의 강사진이 준비되어 있었다. 서연이 직접 센터를 안내했다. 이곳은 전국 최고의 교육시설이 될 겁니다. 당신이 중심에서 이끌어주세요. 첫날 회의에서 지우는 강사진 앞에 섰다. 저는 여러분처럼 학벌이 화려하지도 대기업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믿는 건 단 하나. 자동차를 고치는 건 사람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겁니다. 그 마음가짐을 학생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강사진의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그의 진심이 전해졌다. 서울 생활은 고향과 달리 숨 가쁘게 흘러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회의, 강의, 장비 점검, 커리큘럼 조정,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였다. 하지만 학생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기쁨은 모든 피로를 잊게 만들었다. 한 달 후, 한 학생이 수업이 끝나고 다가왔다. 선생님, 지난주에 배운 대로 제 차 브레이크를 손봤더니 완전히 달라졌어요. 감사합니다. 그 말에 지우는 미소 지었다. 그건 네가 스스로 고친 거야. 난 그냥 방법을 알려줬을 뿐이지. 그러나 도시 생활에는 새로운 도전도 많았다. 강사진 중 일부는 초반에 그의 방식에 의문을 가졌다. 실습 시간이 너무 길지 않나요? 이론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지쳐 보이는데 그럴 때마다 지훈은 차분히 설명했다. 자동차는 책으로만 배울 수 없습니다. 손으로 직접 만져야 두려움이 사라지고 진짜 실력이 생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과가 나타났다. 학생들의 실력 향상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졌고 만족도 조사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센터로 찾아왔다. 오늘은 고은리에서 강사님들이 올라왔어요. 같이 저녁하죠? 식당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이제 예전 같은 어색함이 없었다. 식사 후, 서연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지훈 씨, 처음 들판에서 만났을 때 기억나요? 잊을 수 없죠. 그날 차를 안 멈췄으면 지금 우리는 서로 몰랐을 겁니다. 운명이었을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에 지훈은 가볍게 웃었다. 서울 생활 반년째 되던 날, 전국 교육기관 평가에서 서울 센터가 1위를 차지했다. 언론 인터뷰에서 지우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가르치는 건 기술이지만 그 안에는 책임감과 정직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술자의 정신입니다. 센터 복도에 걸린 사진 속 그는 학생들과 웃고 있었다. 그 순간 지훈은 확신했다. 서울행은 두려움이 아니라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는 발걸음이었다. 서울센터가 개소한 지 1년이 되는 날, 아침부터 분주했다. 대강당에서는 1주년 기념식 준비가 한창이었고, 강사진과 학생들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분주히 움직였다. 현수막에는 큼지막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다. 희망정비교육센터 1주년, 기술로 나누고, 마음으로 있다. 지훈은 새로 맞춘 네이비사의 정장을 입고 단상 뒤에서 대기했다. 무대 아래로는 200명이 넘는 학생들과 강사진, 그리고 한빛 그룹 임원들이 자리를 메웠다. 가장 앞줄에는 서연이 앉아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자부심과 감동이 묻어났다. 사회자의 소개가 끝나고 지훈이 무대 위로 걸어 나갔다.
순간 1년 전 고은리의 작은 정비소에서 자전거를 타고 돌아가던 자신이 떠올랐다. 그때와 지금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고 울림이 있었다. 1년 전 저는 시골 마을에서 하루하루 자동차를 고치며 살았습니다. 제 세상은 그 마을의 경계를 넘지 않았죠. 그런데 한 번의 우연한 만남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연스럽게 서연을 향했다. 한서연 부사장님의 제안이 없었다면 이 자리도, 이 센터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꿈을 키우는 여러분도 없었겠죠. 박수 소리가 대강당을 가득 메웠다. 우리가 가르치는 건 단순한 정비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는 책임감, 정직함, 그리고 타인의 안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르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술자의 정신입니다. 그의 말은 단순한 연설이 아니라 지난 1년간 몸으로 증명해온 신념이었다. 기념식이 끝난 뒤 서연이 무대 뒤편으로 다가왔다. 멋진 연설이었어요. 지훈이 웃었다. 모두 당신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저는 기회를 줬을 뿐이에요. 그걸 이렇게 키운 건 당신이죠. 그들은 옥상 정원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다. 1년 전 처음 서울에 왔을 때 이 풍경은 낯설고 압도적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조금도 두렵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속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은 느낌이었다.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지훈이 조용히 말했다. 가끔 생각해요. 들판에서 당신 차를 고쳐드리던 그날이 없었다면 제 인생은 여전히 고은리에 머물러 있었겠죠. 저도 그래요. 그날이 우리를 만나게 한 운명이었다고 믿어요. 서연이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처음에는 그냥 감사의 표시로 기회를 준 거였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죠. 이건 단순한 은혜 갚기가 아니라 정말로 필요한 사람을 찾은 거라는 걸. 지훈은 그 말을 듣고 마음 한켠이 따뜻해졌다. 저는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 일뿐만 아니라 인생에서도요. 서연은 놀라지 않고 미소를 지었다. 그렇게 해요. 우리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으니까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지우는 서랍 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은빛으로 빛나는 작은 렌치가 있었다. 바로 1년 전 서연의 차를 고칠 때 사용했던 도구였다. 그는 그 렌치를 손바닥에 올려놓고 오래 바라봤다. 이 작은 도구 하나가 내 인생을 바꿨구나. 창문 너머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다. 고향의 별빛과는 다른 도시의 거친 빛이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그는 자신만의 길을 걷고 있었다. 며칠 후 서연이 새로운 소식을 전했다. 다음 달부터 해외 분교를 준비하려고 해요. 동남아의 첫 번째 센터를 세우는 거죠. 해외요. 네. 거기에도 배울 기회를 찾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지훈 씨가 함께 해줬으면 해요.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어디든 필요한 곳이라면 갑니다. 서연의 눈에 반가움이 번졌다. 역시 내가 믿는 사람. 해외 출장을 준비하면서도 그는 매일 서울센터의 강의실을 지켰다. 기술은 국경을 넘습니다. 하지만 마음가짐도 같이 넘어야 합니다. 그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하나같이 고개를 끄덕였다. 출국 하루 전날 밤, 지훈은 옥상에서 서울의 불빛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작은 렌치를 꺼내 손에 꼭 쥐었다. 그 순간 1년 전 들판에서의 석양, 기름 냄새, 그리고 처음 마주한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나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다. 다만 더 많은 길을 걷게 됐을 뿐. 다음 날 아침, 비행기 게이트 앞에서 서연이 말했다. 이번엔 더 큰 변화를 만들어 봅시다. 지훈은 미소 지었다. 네, 이번엔 우리가 먼저 길을 열죠. 비행기가 활주로를 달려 하늘로 솟아올랐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이 점점 작아졌다. 하지만 지훈의 마음속에는 그 도시, 그리고 고은리의 들판이 뚜렷이 자리 잡고 있었다. 어디에 있든 그 마음은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그것이 그의 길이고 그의 인생이었으니까.